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동하는 지구과학의 김동국입니다. 자,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4월 마지막 주입니다. 봄이에요. 봄. 낮에 너무 따뜻합니다. 이제 봄이 다가왔고 이제 곧 여름으로 넘어갈 건데, 이제 봄을 알리기, 봄이 오고 하니까 또 산뜻하게 또 핑크색 옷도 한번 입어보고, 선생님이 이제 또 수업을 한번 하려고 옷을 한번 바꿔왔습니다. 이제 양복 다 벗고 이제 좀 봄 같은 느낌으로. 네. 이런 쓸데없는 얘기 다 필요 없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상학의 마지막을 이제 하게 될 건데, 일기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기도를 할 건데,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총 할 겁니다. 자, 일기도를 하려면은 첫 번째, 위성으로 관측했을 때 일기도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래서 위성 관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일기 기호 읽는 법 한번 볼게요. 자, 위성 관측을 하는 방법에는 우리 지구 주변에 이제 위성들이 돌아다니면서 지구의 날씨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영역에서 관측을 하게 됩니다. 가시광선 영역이랑 적외선 영역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되게 외우기 쉬워요. 학생들이 생각보다 어려워하는데, 가시광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햇빛으로만 볼 수 있다. 왜? 우리 사물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게 우리 가시광 영역이니까. 그죠? 그럼 얘는 햇빛이 있어야 가능하고, 이 햇빛이 반사돼서 돌아오는 것을 관측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과시광은 햇빛의 반사. 그럼 햇빛이 있어야 되니까 언제 관측할 수 있냐면 낮에 볼 수 있습니다. 낮에. 그래서 햇빛을 보려면 낮에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기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만약에 구름이 많다. 그럼 반사가 어떻게 될까요? 되게 많이 일어나겠죠. 그렇지. 구름이 많으니까 두껍다 이 말이지. 구름이 많다는 말은 두껍다. 두껍다는 말은 되게 반사가 잘 일어난다. 반사가 잘 일어나니까 얘는 색깔이 하얀 흰색으로 나옵니다. 반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흰색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적운형 구름 같은 경우는 일기도상에서 조금 흰색, 만약에 충운형 구름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름이 두께가 적운형보다 충운형이 약간 얇잖아요. 그래서 반사되는 양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옅은 회색빛을 좀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광은 낮에만 관측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적외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열을 가진 모든 물체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낮은 에너지, 즉 낮은 온도에 해당하는 애들은 주로 적외선이 나옵니다. 우리도 몸에서 적외선이 나오고 있고, 어떤 지구상에 있는 애들 전부 다 적외선 영역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어요. 그거를 잡아냅니다. 즉 적외선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온도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적외선 영역으로 되는 걸, 요거를 잡아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온도를, 즉 열을 가진 아이면 다 나오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다 관측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만약에 지표면이라고 치자. 지표면이라고 있으면 하층에도 구름이 있을 거고 상층에도 구름이 있을 건데, 우리 온도를 살펴보면 지표면으로 다가갈수록 온도가 높겠죠. 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겠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표면에 있는 데서 온도가 높아. 그럼 되게 강하게 에너지를 방출하겠지. 강하게 방출하기 때문에 얘들은 회색빛을 냅니다. 상층에 있는 애들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흰색에 들어와요. 그래서 적외선을 가지고 관측하면 하층에 있는 거는 약간 회색빛이 나고 상층에 있는 애들은 흰색빛이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다 쓸까? 예를 들어 적운형 구름이라고 치자. 자, 적운형 같은 경우는 구름이 어때? 두꺼워요. 구름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시광선 영역에서 무슨 색깔을 보여?
흰색. 근데 저군형은 두꺼우니까 두꺼운 만큼 상층에도 구름이 있다는 말이지. 즉 그건 무슨 말인데 상층에도 구름이 있으니까 적외선으로 관측해도 흰색. 그래서 저군형은 흰색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외우기 좀 편합니다. 자, 저군형은 흰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군형은 흰색. 두꺼워. 아, 상층도 흰색. 두꺼우니까 반사가 많아서 흰색.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외우기 좀 편하실 겁니다. 시험에 자주 나올 거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자, 두 번째. 일기기호 한번 살펴볼게요. 일기기호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편적인 예를 하나만 나타낼게요. 일기기호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앵두처럼 이런 모습입니다. 앵두처럼 이렇게 앵두 우리 체리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앵두? 자,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데 요 동그라미를 기준점으로 해서 왼쪽 위에는 기온을 나타내는 숫자가 이제 적혀 있어요. 여기 옆에 숫자들이 이렇게 막 적혀 있는데 왼쪽 위에는 기온을 얘기하고 그 밑에 왼쪽에 아래쪽에는 이슬점 온도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슬점 온도는 이슬이 맺히는 온도. 예를 들어서 기온과 이슬점이 똑같다. 그러면은 이슬이 맺히고 있다. 습도 100%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중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날씨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에 날씨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비 오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름만 끼겠죠. 그럼 구름을 결정하는 건 누구냐면 요 안에 색칠된 정도로 결정합니다. 운량은 여기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색칠이 많다. 그럼 구름이 많다. 그럼 구름 많다고 해서 여기에 비어져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비 오느냐? 아닙니다. 그냥 구름만 많을 뿐이죠. 날씨를 결정하는 건 여기를 봐야 돼요.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점이 찍혔다. 뭐 비가 온다. 눈 모양이 있다. 누가 봐도 눈 모양 같지? 눈이 내리고 있다. 또는 점인데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쏟아진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소나기 내린다.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해가지고 날씨를 결정하는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를 우리가 기압으로 표시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압을 읽을 때 약간 좀 중요할 부분이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기압을 적을 때는 우리가 적힐 때 항상 세 자리 숫자로 적혀요. 예를 들어서 998이 적혀 있다. 그럼 이거 얼마냐? 998 헥토파스칼이라고 얘기하면은 틀립니다. 큰일 나요. 자, 헥토파스칼로 표현하는데 998 헥토파스칼 아니에요.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읽느냐면 998 적고 맨 끝에 앞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숫자가 크잖아요. 크면 그 앞에다가 9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얼마냐? 999.8 헥토파스칼이라고 읽어야 된다 이 말이죠.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냥 세 자리가 나와 있으니 그냥 읽어버리면 998 아니에요. 맨 끝에 앞에다가 점 찍고 소수점. 맨 앞에 숫자가 크지? 그러면 9자를 적으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겠네. 104. 이거는 그럼 얼마인데? 104 헥토파스칼? 아니죠. 어떻게 되느냐면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104를 적고 맨 끝에서 앞에다가 소수점 하나 점 찍고 맨 앞에 숫자가 작죠? 그럼 요번에는 뭘 붙이냐면 10을 붙입니다. 아까 전에 얼마를 붙였지? 9를 붙였고 숫자가 크면 9, 숫자가 작으면 10을 붙이면 돼요. 해서 뒤에 뭐 붙이면 된다? 헥토파스칼이라고 줘요. 그래서 104 죄송합니다. 104라고 적혀 있으면 1010.4 헥토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자리 숫자가 나와 있으면 맨 끝에 앞에다가 소수점을 붙이고 맨 앞에 숫자가 크면 9, 작으면 10 붙여서 읽으시면 이게 기압이 될 겁니다. 자, 기압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체리 꼭지라고 얘기해야 되나? 꼭지에 이건 무엇을 의미냐면 풍속을 얘기해요. 꼭지. 꼭지 부분이 만약에 짧다. 그럼 아마 2, 길다. 5, 긴데 색칠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두껍게 되어 있다. 그러면 25,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뭐 풍속 읽는 거를 뭐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풍속이 그냥 짧으면 2, 길면 5, 이렇게 두껍다 2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았는 게 뭐냐면 풍량이 남았는데, 풍량은 이 체리 뭐 앵두 체리를 먹으러 가야 되겠죠. 체리를 먹으러 가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면 그게 풍량이 됩니다. 체리를 먹는 방향으로 가면 풍량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풍량을 읽을 때는 시작점이 풍량이에요. 뭐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시발점이라고 얘기하죠. 뭐 여기 아니라 시작되는 점, 시발점이 풍량이에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여기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럼 읽어보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나누면은 북쪽과 동쪽에서 시작하고 있네.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풍량이 북동풍이 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요거 유념해 주세요. 어디서 시작한다고? 시발점. 체리 먹는 방향 쪽으로 쫙. 시발점. 그럼 여기에서 온다. 사방으로 나눴을 때 어디? 북쪽과 동쪽에서 오는구나. 북동풍.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기도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한번 칠판을 한번 보시면 오늘 이제 일기도를 이제 해석을 할 건데, 하려면 일단 인공위성을 관측을 해서 구름을 가지고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볼 수 있고, 일기기호, 일기도를 봤을 때는 일기기호가 나타났을 때 일기기호 읽는 법까지 해서 오늘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기상학이 이제 다 끝이 나요. 이제 끝이 나고 다음 시간 이제 해양학 하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양학도 매우 재밌으니까 우리 다 같이 열심히 듣고, 선생님 요즘 운동에 영상을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개인 운동도 올리고 있어요. 뭐 그냥 심심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뭐 우리 다 같이 건강하게 성적도 좋아지는 그날까지 운동하는 지구과학의 김동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안녕.